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완성형 에세이 쓰기 총 4차 시 중에서 1차 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4차 시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논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쟁점입니다. 그리고 1500자 이상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1차 시에는 화제, 가주제, 주제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글감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요를 쓸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서론을 쓰고, 그 다음 시간에는 긴 글을 쓸 겁니다. 자, 오늘 1차 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제 및 주제 그리고 가주제에 대한 의미를 갖다 각각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동영상 강의는 화제와 가주제 그리고 주제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전 강의를 잘 듣고 수업 시간에는 개인 과제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팀별 개인 과제 피드백 및 쟁점에 대한 토론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 내용은 오늘의 대학 글쓰기 우리 교재 33쪽에서 37쪽에 있는 계획하기 그리고 주제 찾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3쪽을 보면요, 글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글의 목적은 설명이냐, 설득이냐, 감동이냐. 내가 쓰는 글이 설명을 하는 글인지, 설득을 시키는 글인지, 아니면 감동을 주는 글인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의 용도가 논문인지, 보고서인지, 제안서인지, 프레젠테이션인지, 블로그인지, SNS인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그 독자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의 글에서. 그 독자는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독자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제출하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보고서는, 보고서의 독자는 교수죠. 그럼 직접 여러분이 교수와 대화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교수에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교수는 글을 읽을 때 교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 어떤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 어떤 상반된 독자를 동시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의 글을 채점하는 교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노골적으로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한 다수, 또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 정도를 떠올리면서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글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하셔야겠죠. 자료의 범위, 특히 제출 일정, 분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제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기술한 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논제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미래식량, 한국 사회의 쟁점 이런 것들이 화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남녀 평등 무엇이든 다 화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다음 주까지 한국 사회의 쟁점을 주제로 2000자짜리 글을 써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갖다가 나중에 딱 이렇게만 제가 그냥 아무 얘기 없이 한국 사회의 쟁점을 화제로 2000자짜리 보고서를 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서 제목을 한국 사회의 쟁점 이런 식으로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화제는 좀 더 좁혀서 가주제의 형식으로, 다시 주제문의 형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한 제목은 가주제 형태의 제목이 나와줘야겠죠. 그럼 가주제란 무엇인가? 가주제는 화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의 분야 또는 글의 내용입니다. 원래 내용이란 말이 맞겠지만 이 분야란 말을 좀 기억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분야라고 말을 합니다. 가주제의 예시를 보자면은 우리 교재 35쪽에 화제로서 향후 한국 사회의 쟁점과 문제라는 화제를 냈는데, 그 화제에 대한 가주제로서 최저시급의 허와실 또는 뭐 정년 연장의 실효성, 환경 문제와 노후 경유차, 실손 의료보험, 임산부 의료보험, 모기지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가주제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쓰라고 던져준 어떤 논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주제는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논제 범위 내에서, 그죠? 그 화제 범위 내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 라고 해서 주제를 좁히는 첫 번째 단계를 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주제와 주제는 동일한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가주제는 주제에 비해서 구체적 자기 주장이나 논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최저시급의 허와 실이라는 어떤 분야만 나와 있지, 최저시급의 허는 무엇이다, 최저시급의 실은 무엇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주제 또는 참주제가 되려면은 최저시급의 허와 실은 무엇이다, 그러므로 어떠해야 된다, 뭐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이런 식의 주장과 자기 주장,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논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지만 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주제, 우리가 보통 주제라고 얘기하는 그 참주제란 무엇인가? 참주제는 글쓴이의 관점과 죄송합니다. 글쓴이의 관점과 글쓴이의 논점이 포함된 글의 핵심 주장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가주제에 비해 구체적 자기 주장이나 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주제를 얘기할 때 어떤 쓰려고 하는 분야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자기 주장이나 논거가 없다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구체적 자기 주장과 논거가 분명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주제라고 하면은 참주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 34쪽을 보면은 화제와 주제를 예시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제, 가주제, 주제를 구분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화제는 미래의 식량입니다. 미래 식량.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가주제 예시는 유전자 변형 및 합성 물질 식품의 안정성, 어떤 이 미래 식량이라는 큰 논제 속에서 어떤 그 자기가 쓰고 싶은 분야를 좁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려면, 즉 참주제가 되려면 유전자 변형과 화학 합성 물질 식품은 안전 논란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연구 관찰하여 미래 식량으로서의 적합성을 좀 더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참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화제와 가주제와 참주제의 차이를 정확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조금 전에 35쪽에 있었던 이런 가주제들이 있었죠. 이 가주제를 한번 참주제로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의 허와 실이었다면 현재 시행 중인 최저시급제는 땡땡땡땡의 문제가 있으므로 땡땡땡땡으로 수정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것이 참주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정년 연장의 실효성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 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 대신 뭐가 좋을까요? 임금 피크제를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주제와 참주제는 다르죠. 참주제는 가주제에 비해서 구체적인 주장, 자기 주장, 그리고 논거가 들어가죠. 무엇보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 들어간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똑같이 환경 문제와 노후 경유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세 부담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여기 보면은 지금보다 환경세 부담을 늘리자라는 구체적인 자기 주장과 그거에 대한 논거가 있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그래서 주장과 논거가 있다는 것이 참주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똑같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개편이라고 했을 때 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을 계약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참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주제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어떤 자료 조사,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선택하고, 그죠? 취사 선택, 자료를 조사하고 그 중에 자기 의견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자기의 생각을 좀 더 보강하고 보충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임산부 의료보험 혜택과 저출산이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둘째 아이에 대한 임산부 의료보험 혜택을 대폭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주제 형식을 갖출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화제, 가주제, 참주제라고 하는 세 단계를 갖다가 세 단계의 각각의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제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단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화제를 던져주면 그 화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가주제를 잡고 그다음 그 가주제를 바탕으로 자료를 더욱 조사해서 참주제를 잡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기술한 글의 내용, 가장 넓은 범위, 보통 우리가 논제라고 하죠. 이 논제가 화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입니다. 근데 무엇을 쓰라고 했지만 자기는 그 무엇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쓰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잡는 과정이 가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주제와 주제는 사실 나중에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주제는 주제에 비해 구체적인 자기 주장이나 논거가 포함되지 않는다. 참주제는 글쓴이의 관점과 그죠? 논점이 포함된 글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핵심적인 내용을 참주제라고 합니다. 가주제에 비해 구체적 자기 주장이나 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제라고 하면은 참주제를 말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화제, 가주제, 참주제. 가주제와 참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글을 보다 잘 쓰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가주제와 참주제를 명확히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4주차에 걸쳐 쓸 논제입니다. 화제입니다. 논제와 화제는 같은 걸 하겠죠.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시급, 북핵, 탈원전, 미세먼지, 노령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는 화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화제와 주제를, 이렇게 화제하고 가주제의 관계가 사실은 잘 보면은 좀 상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기 있는 것들은 한국 사회의 어떤 현황,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입니다. 그죠? 2017년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만약에 화제로 던져준다면은 저기 있는 비정규직이나 최저시급 문제는 그 화제에 대한 가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총 6개의 화제를 던져준 겁니다. 비정규직, 최저시급, 북핵, 탈원전, 미세먼지, 노령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잡아서 이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에 해당되는 가주제를 또 정하고, 탈원전이라면 탈원전에 해당되는 어떤 가주제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참주제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보통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검색을 많이 하죠. 좋은데 사실 한 가지를 더 추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카인즈라고 하는 뉴스 기사 전문 검색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어떤 모든 신문사, 심지어 어떤 방송국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앵커의 멘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뜬다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한 60일 또는 90일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신문 기사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5만 뷰, 10만 뷰, 어떤 정해진 포털 사이트가 정한 4뷰 이상의 어떤 뷰가 없는 기사들은 전부 삭제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그 뷰 수가 좀 낮더라도 개인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상위에 링크 될 수 있습니다. 랭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뉴스에서 다룬 또는 신문에서 다룬 그런 기사들은 한 달 정도만 시간이 지나도 상당 부분 없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카인즈라는 사이트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카인즈는 포털 사이트에서 카인즈라고 쳐도 되고요. 아니면 bigkinds.or.kr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bigkinds.or.kr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했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죄송합니다. 자, 우린 지금 비정규직, 최저시급, 북핵, 탈원전, 미세먼지, 노령화를 한다고 했죠. 이 중에 뭘 하면 좋을까요? 탈원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탈원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탈원전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쫙 뜹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그 검색 결과가 있어서 좀 보기 어렵죠. 왜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런 그 뉴스를 갖다가 그대로 두지 않고 삭제하는지 알 수 있죠.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 찾아서 뒤져볼 수 있는데, 특히 어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최근 시사 이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떤 상세 검색을 통해서 상세 검색 옵션을 정해주면 좋습니다. 자료를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뭐 탈원전 중에서 무슨 이렇게 현재 있는 원전에 대한 폐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원자력 수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탈원전 플러스 뭐 이렇게 원자력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추가 검색을 칠 수 있고요. 보통 3개월이 기준인데 한 1년 정도로 길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신문사를 고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신문 중에서 뭐 나는 경향신문만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면은 경향신문에 떠 있는 탈원전 안 됐죠? 자, 경향신문에 있는 검색을 누르면은 경향신문에 최근 1년 동안 나와 있는 탈원전과 원자력 수출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네요. 제가 뭘 잘못 쳤나 봅니다. 한겨레 신문도 다 떴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빅카인즈를 이용하시면은 상세 검색의 옵션들을 조금씩 좁혀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석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신뢰할 수 있고 메모를 해둔다면은 출처를 밝힐 수도 있죠. 뭐 이렇게 2016년 11월 23일 경향신문 13면에 실린 기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훨씬 그 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카인즈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줬는데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2차시 사전학습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학술 논문 검색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도 사실은 계율을 짜야 되는데 계율을 짜는 단계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학술 논문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단행본으로 된 출판된 책 이런 것들도 함께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풀 자료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화제, 가주제, 주제, 글감 수집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정규직 그리고 최저시급, 북핵, 탈원전, 미세먼지, 노령화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1500자 이상의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아래 과제지의 순서에 따라 주제를 좁히고 주제를 좁히는 과정이 결국 화제에서 가주제로 가주제에서 주제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수집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관심 있는 쟁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관심 있는 쟁점을 3가지 이상 고르는 겁니다. 여기 있는 화제, 비정규직, 최저시급, 북핵, 탈원전, 미세먼지, 노령화 중에서 조금 더 좁힌 가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번에서 나열한 가주제 중에서 에세이를 작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나 신문 검색, 학술 자료 검색 등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글감을 수집한 것을 수업 중에 할 겁니다. 혹시 미리 자료를 조사해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내용을 고려해서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의 주제문, 참주제에 해당되겠죠. 참주제를 쓰는 것이 어떤 다음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주제는 각적 한 문장으로 쓰되 2문장 이상도 가능하고요. 간결하게 적되 핵심 주장과 논거를 모두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과제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이 클래스 자료실에도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다운받으셔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청취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